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안보 뉴스의 새싹 수요평화 뉴스입니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사무국장 황남순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추적한다 평양 침투 무인기, 상반기에만 한미연합 군사훈련 113회, 참을 수 없는 민주당의 국힘스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 침투 무인기입니다. 정말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밝혀내야 하는데요. 북에서 11일 날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서 3일, 9일, 10일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밝혔고 13일에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떨어진 무인기 잔해를 공개했었죠. 그리고 27일에 북 국방성에서 이 무인기 잔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13일에 발견된 무인기는 10월 8일 23시 25분 백령도에서 이륙을 했고 10월 9일 새벽 1시 27분에 평양시에 진입을 했고요. 새벽 1시 32분에 외부성과 승리역 사이 상공, 그리고 1시 35분에 국방성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에 띄운 무인기가 9일에 평양 상공에 전단을 뿌렸다고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10일 거는 남아 있었잖아요. 이 10일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드론 작전부 예하 부대가 10월 10일 저녁 야간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무인기는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초에 김포와 백령도, 속초 등에서 대대적인 무인기의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했고 지역별로 넉 대 정도를 띄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일에 간 무인기가 평양에 간 것만 확인이 되고 떨어졌는지 어디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였는데 11일 새벽에 연천에서 무인기가 추락을 했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합참에서 수거해 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합참이 인정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합참은 무인기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경찰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 9일, 10일에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냈고 일부가 떨어져서 수거를 하고 이랬던 사실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1월 22일 내란 진상 규명 국조 특위에서 백령도에서 4대, 동해에서 1대의 무인기가 평양으로 보내졌고 또 무인기 외에 다른 전력도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전쟁 정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합참이나 국방부는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2년에 2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정찰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끄러운 무인기를 소리가 너무 커서 군사 활동으로 부적합한 시끄러운 무인기에 전단통을 달아서 일부러 평양 상공에 띄워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라는 거죠. 남한의 무인기가 왔다. 쏴라.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북한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단순한 정찰 활동이 아니라 군사 행위를 유도했다라는 것이죠. 부승찬 의원은 무인기 관련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 12일에 부승찬 의원은 드론사 예하 101 드론 대대, 이 드론 대대는 김포와 백령도의 드론을 관할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활용 가능한 문서 3단기를 모두 동원해서 자료를 삭제하고 있고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증거 보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드시 진상 규명을 위한 증거 보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되게 한심하게 외환죄를 뺀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는 이 13일 내란 특검법 법사위에 통과한 안은 외환죄가 있어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외환 유치에 대해서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특검을 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니까 이를 쏙 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민주당이고 이것이 민주당의 한계입니다. 무인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하는 의혹들은 차고 넘칩니다.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추미애 의원은 아파치 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만 7에서 8차례가량 북방 한계선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때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고 보통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던 것과는 달리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서 2023년 11월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되던 시기에 합참 합동부서에서 북의 해주의 4군단을 타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북한 4개 군단 타격 후속 계획도 수립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24년 5월 이후에는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대공 복합 무기체계 K-30PO 이 기관포를 가지고 있어서 무인기를 쏘는 이런 애들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비상계엄 전까지 2에서 3회 정도 실제 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에 의하면 북한과의 긴장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가 원래 계획이고 계엄은 차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책동 관련한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이 계엄을 위해서 전쟁을 책동한 윤석열 일당을 싹 다 잡아들여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는 상반기에만 한미연합 군사훈련 113회 예정이라는 기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용한 의원실을 밝힌 사실이고요. 113건 놀랍지 않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만 센 숫자고요. 이것도 전년 대비 9.7%가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무려 113건을 한다는 거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지휘소 연습인 한미연합연습과 그냥 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휘소 연습은 1월에 대화력전 연습, 3월에 프리덤 실드 훈련해서 2건을 하고요. 나머지는 111건을 합니다. 한미연합사 주관 2건, 육군 50건, 해군 21건, 공군 23건, 해병대 15건. 이 중에 3월 달에 있는 프리덤 실드 군사훈련에서는 야외기동 훈련을 45건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숫자죠. 월별 훈련 횟수도 공개를 했습니다. 1월에는 2회, 2월에는 14회, 3월에는 45회, 4월에는 21회, 5월에는 15회, 6월에는 14회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세보면 여기 1월은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최근에 실시된 군사연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이때는 한미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 F-15K 2대랑 미 공군 A-10 공격기 2대가 폭격하는 군사훈련을 한 거고요. 이날 동시에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도 실시가 됐습니다. 한반도 인근에서 실시가 됐고요. 미국의 전력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왔고 마찬가지로 한국 F-15K 2대, 일본의 F-2 2대가 왔습니다. 총 6대가 와서 군사훈련을 한 건데요. 이제 뭐 일본과의 군사훈련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B-1B 랜서는 괌에 있는 전력 폭격기이고요. 57톤의 폭탄을 싣고 괌에서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혹한기 훈련도 했고요. 한미연합 대화력전 연습도 진행을 했습니다. 북의 장사정포를 다 없애는 그런 군사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2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한미연합 쌍매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쌍매훈련은 연 8회 분기마다 2번씩 실시하는데요. 이번 1월 달에 실시가 됐었고요. 근접 항공 지원이나 해상 전투, 초계 임무 훈련 등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설 직전에는요. 한미해군 연합특수전 훈련이라고 해서 특수부대들이 와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했습니다. 연말에도 연합군사훈련이 계속 있었는데 연초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는 이런 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전쟁 위기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도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휴전을 53년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휴전 상태인데요. 이 기간 동안 연합군사훈련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작은 어떤 충돌도 전면전으로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을 수 없는 민주당의 국힘 수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비슷비슷하다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외환죄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에 대한 조사는 국회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의 취임을 맞아서 정말 한미 동맹을 매일 치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한미 동맹 더 강화해야 된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발의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의 기반,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여야를 초월해서 한미동맹 강화, 지지 및 한반도 평화에 의한 지속적 협력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부쩍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 전날에는 최고위원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올랐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1월 22일 주한 미 대리대사를 만나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긴 건 염승열 외신 대변인 서면 브리핑입니다. 저는 너무 이 내용이 웃겼는데요. 이 트럼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은 굳건한 협력, 상호 방위, 그리고 공동 번영의 관계로 이어졌고 우리가 함께 전 세계적 도전에 맞서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호 방위.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국을 지켜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도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나 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 압박에 동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약속을 민주당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도전에 맞서야 된다. 이 전 세계적 도전이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 이런 거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도전일 수는 있지만 한국엔 도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웃긴 거는 맨 마지막이죠. 다가올 수년간 계속 한미동맹이 번창할 것이다. 수십 년 아닙니다. 수년. 이재명 집권 5년만 약속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이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동안 부패한 정권도 있었고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할 때도 있었고 군부 정권이 집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났죠. 이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남한이 미국의 반공 반중의 전초 기지가 되어 있고 미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권, 즉 꼭두각시 정권에 대해서 계속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정권, 독재 정권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을 적국으로 명시해서 자주와 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라크에 군인을 보내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퍼주고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사드 기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파치 헬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항의를 해도 한미동맹으로 우리 영토 곳곳에서 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2018년에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주변 국가 지금은 적대하고 고립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평등하고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주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 대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한 한미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